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 주제는 수능 5개월 전 킬러 문항이 쏘아 올린 공이라는 주제로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볼게요. 자,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출제기법 고도화로 교과 과정 안에서 난이도를 유지해서 킬러 문항 배제하겠습니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고요. 교육부가 21일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그리고 27일에는 사교육 경감 대책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이 2025년 일반고로 전환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킬러 문항 배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후폭풍이 조금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 이행을 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셨고요.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또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교육당국과 학원가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이런 방침이 또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네요. 고3들 입장에서 이제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게 먼저 얘기됐거든요. 그렇죠. 3월 평가 네. 끝나고 나서 올해 킬러는 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번 6월 모의고사도 사실은 난이도로는 평이했다가 일반적 평이거든요. 국어도 쉬웠어. 네. 국어도 쉬웠고 수학도 어렵지 않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킬러 문제를 확실히 뺐다를 본인이 확신을 못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핵심은 또 사교육 때리기인 것 같아요. 사교육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좀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뭐 이런 거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에 나왔던 게 EBS 70%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20% 70% 하니까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냈다간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씩 비틀어내고 응용하다 보니 더 어려워졌다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이거는 난이도의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초기 수능은 절대평가였어요. 난이도가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80점 이상이 몇 명이냐. 얘기가 대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는 원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려워. 그러면 1등급이 낮아져. 사실은 이 개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난이도 문제가 나는 얘기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제의 형식 이런 건 얘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EBS 출제 비율 이런 건 얘기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난이도가 어렵다 싶다로 상대평가되고 있는 수능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제 저는 출제자들 집단이나 학원에서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들 집단에서도 난이도를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모의고사 끝나거나 수능 끝나면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 문제가 어렵고 이 문제가 쉬웠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정답률, 오답률을 비교해 보면 반대인 경우도 많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대박으로 틀린 거야. 재작년 국어가 그랬어요. 지문이 짧아지니까 국어 출제단이 일부러 쉽게 내려고 지문을 짧게 하고 평이하게 냈다 이랬거든. 근데 애들은 그 짧은 거에 당황해가지고 재작년 국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고, 난이도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왜 난이도 문제를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거나 등급이 활용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핀트가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키잖아요. 학부모님 그렇죠. 학생들이 혼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EBS 출제 비율을 높여라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으나 킬러 문제를 빼라.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난이도를 조정하는 건 그런 문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 특히 고3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 기본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출문제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일부 최상위권들이 다 맞냐 하나 틀리냐로 목숨을 걸고 달라붙는 게 있는 건데, 그건 사실은 전체 수험생을 100으로 놓으면 한 5 정도, 5% 정도 이내의 이야기고, 대다수의 이제 평범한 학생들은 일단 개념과 기출로 본인의 빈틈을 메꿔가는 거에 초점을 좀 두시고 성실하게 원래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학원들이나 강사 선생님들 입장에선, 왜냐면 수능을 대대적으로 하는 건 이제 강사들이 1타 강사도 있고 어쨌든 동네마다 있는 학원의 강사들도 있는데, 본인들이 뭔가를 언급하면 그게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한테는 약간 불안감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 명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내거나 난이도를 조작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렇죠. 이게 출제 출제진 자체도 많고 검토단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기본적인 작년 재작년과 큰 변화는 없는데 변별력을 일부러 만들기 위한 계획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다. 이제 여기서 풍선 효과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약간 어려운 두 문제가 나타나요. 가장 어려웠던, 소위 우리가 난이도가 어려운 걸 킬러 문제라고 하면 그 킬러 문제를 없앤 다음에 가장 쉬운 문제를 추가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을 탄탄히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고, 어쨌거나 수능은 30년 넘게 출제가 돼 왔었던 역사가 있는 시험이잖아요. 해 아래 새 것처럼 뭔가 갑자기 형식도 이상하고 난이도도 별도로 뚝 떨어진 이상한 문제들이 튀어나올 리는 없어.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학원들에서 뭐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그거는 요 사태가 없어도 원래 그 선생님이 그 시기가 되면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수학에서 뭘 새로 바꾸겠어. 그렇죠. 새로 나온 게 없으니까요. 네. 갑자기 무슨 중1 내용이 나온다든가 고1 게 범위에 추가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너무 동요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틀을 가지고 좀 꾸준히 가는 게 좀 필요하다. 올해가 이상하게 이슈가 많아요. 그렇네요. 왜냐면 과학 2 관련한 이슈도 있는데, 그거는 합리적이 그나마 근거가 있는 이슈예요. 왜냐면 표준 점수로 반영하니까 옛날에 100분위로 반영하던 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 서울대가 특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출제 시스템이 있는 구조 내에서 돌아가는 거에서는 그런 커다란 혼란이 있지는 않다.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